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재 268쪽부터입니다. 교재가 있으신 분은 268쪽부터 286쪽까지 20페이지에 걸쳐서 내용을 한번 쭉 보시겠어요? 실제로 각 연산자의 기능, 사용 방법을 아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물론 활용을 많이 하실 때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나올 수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은 그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연산자의 개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씩 조금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입니다. 대입 연산자입니다. 이제까지 오전까지 오시면서 많이 써보셨을 텐데요. 한번 정리를 해보죠. 대입 연산자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일반적인 대입 연산자와 복합 대입 연산자. 첫 번째 보시는 예제가 대입 연산자죠. 대입 연산자는 연산자의 우측에 있는 값을 좌측의 변수에 대입하는 겁니다. 아래 보시는 내용들이 복합 대입 연산자입니다. 복합 연산자는 이 4개만 있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의 연산자를 대부분 대입 연산자와 복합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더해서 넣기를 10이라는 문장은 a는 a 더하기 10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더해서 넣기를, 곱해서 넣기를, 나눠서 넣기를, 나머지를 넣기를 이렇게 된 겁니다. 아래쪽에 있는 예제를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대입 연산자군요. 우측의 값을 계산을 해야겠죠. 우측의 식을 계산하려면 곱셈 연산자를 먼저 계산합니다. 그래서 2 곱하기 3, 6이 되고요. 1 더하기 6 해서 7이라는 값이 i에 들어가는 겁니다. 밑에 있는 연산자를 한번 보죠. 사실 여기 있는 콤마도 연산자입니다. 콤마는 콤마의 왼쪽부터 차근차근 연산을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J에 10이 대입되고 K에 20이 대입됩니다. 이렇게 한 줄에 콤마를 이용해서 여러 문장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권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줄에는 한 문장만 쓰시는 게 읽기 쉬운 코드입니다. 그 다음에 개념이 L-value라는 것입니다. L은 여기서는 left라는 거고요. 그 대입 연산자의 left, 왼쪽에 올 수 있는 값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밑에 예를 보시면 3은 5 더하기 10 이렇게 쓰죠. equal 사인이 대입 연산자입니다. 대입 연산자는 오른쪽의 값을 왼쪽에 대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왼쪽에 지금 상수가 있으니까 상수에 있는 값을 대입할 수 없겠죠. 그래서 컴파일 시간에 에러 메시지가 출력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어사이먼트 연산자, 대입 연산자의 왼쪽에는 L-value가 필요하다. L-value는 어떤 값을 대입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요. 보통 대입문의 왼쪽에 온 것들을 L-value라고 합니다. 예, 대입 연산자는 이 정도 하고요. 다음에는 산술 연산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술 연산자는 크게 이항산술 연산자, 즉 P 연산자가 2개인 연산자가 있고요. 또는 다낭 연산자라고 해서 P 연산자가 하나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일단 먼저 이항산술 연산자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곱셈, 나눗셈, 뺄셈 또는 나머지 이런 연산자들이 다 이항산술 연산자입니다. P 연산자가 2개짜리죠. 나머지 연산자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N1에 10이 있고 N2에 3이 있으니까 나머지는 1이 되겠죠. 여기까지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예제와 유사합니다. 지금 정수형 변수의 값을 담고 있고요. 나눗셈을 하고 있습니다. 나눗셈 연산자는 P 연산자가 int형이니까 결과값도 int인 3이 출력되겠죠. 동일한 값인데 float입니다. P 연산자 중에 하나만 float이지만 묵시적형 변환에 의해서 정수형 변수의 값이 float로 바뀐 후에 최종 결과값도 float 값을 가지게 됩니다. 산술 연산자는 크게 주의하실 것은 없습니다. 각 연산자의 반환값, 자료형 등에만 집중을 하시면 되고요. 271쪽 가시면 다낭 연산자가 나옵니다.
단항산설 연산자면 말 그대로 피연산자가 단 하나라는 말입니다. 보통 이렇게 두 가지 연산자가 많이 쓰이는데요. 덧셈, 뺄셈, 뺄셈, 보통 뿔뿔, 빼기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근데 단항연산자는 피연산자의 앞에 위치하는지 또는 연산자가 피연산자의 뒤에 위치하는지에 따라 의미가 다릅니다. 상당히 어렵게들 이 부분을 익히시는데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단항연산자가 피연산자의 앞에 오면, 연산자가 앞에 오면 연산자를 먼저 실행한 후에 최종 결과값이 사용됩니다. 무슨 말인지 사실 이해가 되지 않을 건데요. 첫 번째 문장을 한번 보죠. 현재 before 1이라는 변수에는 5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단항연산자가 앞에 있죠. 그렇게 되면 값이 먼저 연산자가 먼저 수행되고 난 후에 값이 대입됩니다. 사용됩니다. 그래서 before 1이 현재는 5인데 6이 되어서 그 값이 after 1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after 1은 6이 나오고요. 동일하게 before 1도 6이 됩니다. 밑에를 한번 보죠. before 2는 10이라는 값을 가집니다. 그런데 앞에 있군요. 그러면 10이라는 값이 1 작아진 값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after 2에는 9가 들어가고요. before 2에는 동일하게 9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할까요? 화면을 지우고 싶은데요. 예. 다시 설명드리죠. 단항연산자가 앞에 있으면, 즉 P연산자 앞에 있으면 연산자가 먼저 적용됩니다. 그리고 적용된 결과값이 사용됩니다. 보시죠. 이 문장에서는 before 1이 증가된 후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before 1이 현재는 값 5인데 6이 된 값이 after 1에 들어가겠죠. 그럼 비교를 위해서 단항연산자를 뒤에 적을 때를 한번 살펴보죠. 비슷한 코드인데 위치가 다릅니다. 비연산자와 연산자의 위치가. 연산자가 뒤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before 1이 먼저 사용된 후에, 즉 5라는 값이 대입된 후에 before 1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after 1은 5가 되고요. before 1은 6이 됩니다. after 1은 5가 되고요. before 1은 6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쓰시는 플러스 빼기 그래서 증감 연산자, 증가 또는 감소 연산자라고 하는데 이 연산자들은 피연산자의 위치 관계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273쪽에 있는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273쪽에 있는 예제를 이해하시면 이 단항연산자의 위치와 관련된 문제를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시죠. before는 현재 값이 5입니다. after에 어떤 값을 대입하는데요. 지금 연산자가 뒤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된 후에 증가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before가 현재는 5라서 5 더하기 5 해서 after에는 10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before가 1이 감소되는 겁니다. 그래서 before는 4가 됩니다. 연산자가 뒤에 있으면 사용된 후에 연산자를 적용합니다.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before 변수가 5입니다. 그런데 증감 연산자가 뒤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된 후에 연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5가 출력된 후에 before는 4로 1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5가 출력되고요. 이 문장에서 비로소 4가 출력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단항 연산자는 피연산자의 앞인지 뒤인지 따라서 동작 방식이 다릅니다. 꽤 골치 아픈 내용이었습니다. 예, 274쪽 관계연산자 오늘 강의의 마지막입니다. 관계연산자는 피연산자들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지금 보시는 모양의 연산자들이 관계연산자들입니다.
같은지, 다른지, 큰지, 크거나 같은지, 작은지, 작거나 같은지에 따라서 연산자의 결과값이 참 또는 거짓, true 또는 false가 되는 겁니다. 이런 관계 연산자는 조건문이나 반복문에서 조건을 따질 때나 반복의 조건을 따질 때 많이 사용되겠죠. 예, 조건문이나 반복문에서 많이 사용하시면 되고요. 똑같이 관계 연산자도 결과값을 가집니다. 그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혼동을 확실히 막기 위해서 A는 3, 대입 연산자입니다. 대입 연산자는 대입된 값을 결과값으로 가집니다. 그래서 3이 출력됩니다. A는 3이라고 하면 A가 현재 3이 대입됐었죠. 그래서 같습니다. 그래서 true가 되죠. C에서는 true를 내부적으로는 1로 표현합니다. false는 0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A가 3과 다르면 true가 되죠. 근데 같기 때문에 false, 0이 됩니다. A가 3보다 큰가요? A 현재 값은 3입니다. false죠. 0. A가 4보다 작은가요? false입니다. 0이 됩니다. B라는 변수에 4를 대입해 보았습니다. A는 현재 3입니다. A가 B보다 작은가요? 예, true입니다. true여서 1로 출력됩니다. 여기 보시는 연산자는 향후에 보실 논리 연산자입니다. %기호를 2개 붙여서 쓰면 AND입니다. 그래서 좌우의 값이 둘 다 true인 경우만 전체적으로 true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가 3보다 작고 true이죠. A가 3이고 true죠. B가 4이고 true죠. 둘 다 true여서 전체적으로 true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을 한번 보시죠. A가 3하고 같습니까? true. B가 4와 다른가요? false입니다. 그래서 AND 연산자는 둘 다 true일 때만 true가 반환되니까 false, 즉 0으로 출력됩니다. 관계 연산자도 값을 반환합니다. 오늘 보실 마지막 예제입니다. 교재 275쪽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if 괄호 안에 조건이 와야 되는데 오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true라고 출력되네요. 참이라는 의미입니다. C에서는 true 또는 false를 출력할 때는 true를 1로, false를 0으로 출력하죠. 그리고 0이 아닌 모든 값은 true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5는 0이 아니니까 true라고 해서 true라는 문장이 출력된 것입니다. 밑에 있는 예제는 관계 연산자를, 비교 연산자를 조건문 등에 사용하는 예를 보인 겁니다. 네, 오늘 275쪽 관계 연산자까지 했습니다. 이제 다음 강의부터는 비교 연산자부터 몇 가지 남은 연산자들을 다음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